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를 설계한 김태은, 송서우, 임수연입니다. 우선 저희 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핵심 개념인 OD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DA는 대부분 생소하신 개념이실 텐데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서 공적 개발 원조를 의미합니다. 저희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ODA 정책을 연구하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구촌 사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가 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정보 지식 격차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전 격차, 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그 예로서는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강대국의 문화 침략, 국제사회의 회귀라, 일방적 노동 착취, 세계 내 사회 갈등의 격화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약소국뿐만 아니라 강대국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해결되기는커녕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표는 최근 11년간 GDP 상위 10개국 평균 GDP와 GDP 하위 10개국 평균 GDP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추세선을 보면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들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것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느껴 글로벌 균형 발전 학과라는 것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윤리적 인도주의적 공기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 균형 발전이 상호 후회적인 점을 인식하고 그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와 인구의 유동성이 높고 국가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균형 발전은 약소국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발전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제균형 발전은 경제적, 정치적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이득을 줍니다. 저희는 이런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그 설득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과에 대한 특징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환경국어학, 도시공학, 정치외교와 문화외교와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꾀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또한 평가적 이해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원 정책을 연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은 배려심과 평등의 가치를 지닌 창의적 인재이며 뛰어난 경영 마인드, 유창한 외국어 능력, 국제사회에 대한 충분한 외교적 지식, 문이과 통합 다방면의 지식 등을 기본적 소양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충분한 전공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 과목에 따라서 문이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에 와서 문이과 전공들을 많이 들어보고 자신의 진로를 확정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1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학과에서는 총 2년, 1년여 동안 융합적 지식을 습득하고 3, 4학년에는 그 바탕으로 진로를 정한 다음 심층심화적 학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1, 2학년의 전공 기초에는 글로벌 균형 발전학 개론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시사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학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프레시맨 세미나 모의 정책 연구에서는 조를 이루어서 각 국가별로 특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ODA 정책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통기초로는 학술적 글쓰기와 레지던셜 에듀케이션을 배우고 필수 교양에서 세계평화와 발전의 국가관계에서는 현 정치관계, 또 통계학 인문에서는 여러 사회적, 자연적 통계를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전공 필수 과목에서 대표적으로 환경보건학에서는 원주 수혜국 국민들의 환경 보건 향상 방법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경영 포럼에서는 국제기구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의 국지적인 경영을 넘어선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인식을 고취시킵니다. 공생발전 원리 이해에서는
국가 원조는 일방적인 국가 행동이 아니라 상호 미래 발전의 투자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약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문화 순환학에서는 문화는 항상 순환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3, 4학년 심층심화적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문과에서는 의료 경영학에서는 의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교육 발전학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의 전투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배우도록 합니다. 이과 부분에서 공각경제학은 여러 공과학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식품 발전학에서는 세계 인류의 보건에 대한 안전과 영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글로벌 균형 학과 저희 학과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ODA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UCC 제작이나 토론 또는 논문 작성, 기사 작성 등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의 기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는 가까운 미래에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함양하고 세계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이미 세계 도처에서는 저희 학과에서 배워가는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한국의 ODA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 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수치는 한국의 총 ODA 비용 증감률 17.1%입니다.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24개 회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한국의 ODA 비용은 2006년부터 7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 졸업생들은 타 국가들과의 원활한 소통, 국가 기업들의 해외 개발 사업 지원 활동에 꼭 필요한 인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적 차원입니다. 이 자료는 비구속성 원조를 이 자료는 국내 기업의 비구속성 원조, 즉 자유로운 경쟁 입찰 참여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적 차원에서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 졸업생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 또 보다 넓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그의 사회적 책임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은 그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기업 이미지 또한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 졸업생들의 예상되는 진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기구 및 단체입니다.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 졸업생들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또 한국 NGO로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파에서 글로벌 균형 발전학과 졸업생들은 저희 학과에서 쌓은 다방면의 지식을 통해 ODA 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졸업생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원조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진출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입니다. 졸업생들은 UN 국제개발기구 및 국제 NGO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유엔 국제개발기구에서 범국가적인 통합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기업 국가적 단위가 아닌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이끕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진출하게 될 기업체에서는 해외 진출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으며 해외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마무리해주세요. 실무직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만 좀 물어볼게. 이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 규모가 아까 표가 나왔던데 그게 단위가 뭐예요? 단위는요, GNI, 국민소득에 대해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ODA 규모는 어쩜 되냐면요, GDP 수준의 지금 한국의 경우는 0.12%로 유엔의 권고 기준은 0.7%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국가 내에서도 이미지 제고와 경제력 향상 상응한 ODA 지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1551이라고 써 있는데 한국 수출은행 보도자료 2012년에 1551 이게 단위가 뭔데요? 1551 1551이 저기 무슨 단위가 뭐예요? 뭐 $1,000요. 억 달러. 아니, 억 달러 맞아요. 네, 억 달러 맞습니다. 1550이요. 확실해요? 1551억 달러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 네. 네,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국제기구에서 그런 공적 지원을 받던 수혜국에서 이제 그 공여국으로 처음 된 나라라고 하지요. 맞나요? 네. 네. 그렇게 된, 그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겠죠? 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커다란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독재 정권에 의해서 크게 발전한 경우가 많잖아요. 새마을 운동이나 그런 경우는 솔직히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벤치마킹 해야 되지 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새마을 운동? 지금 다른 나라에서 또 벤치마킹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질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희는 논문에서도 여러 자료를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송도에 작년에 커다란 국제기구가 유치가 됐지요? 뭔지 혹시 아시나요? 국제기구 관련해서 관심 있으면 그 정도는. GCF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송도에 살고 있는데 GCF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기구인지 아시나요? 들어본 기억만 납니다. 네. 네, 뭐 아주 좋은 주제인데 앞으로 조금 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외부의 실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그럼 학생 쪽에서 받아볼게요. 네. 이게 발표 매우 잘 들었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쭤보게 됐어요. 아까 커리큘럼을 보다 보니까
보니까 그 커리큘럼의 과목들이 약간 좀 이렇게 될까 해야 되나? 좀 왜 글로벌 균형 발전이 필요한지 이거에만 너무 그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글로벌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과목들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크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매우 오히려 그런 거가 더 글로벌 균형 발전 학과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막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글로벌 균형 발전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1, 2학년 때 그 우선 전공이 왜 필요한지 그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마치고 3, 4학년을 보시면 문이과별로 그 ODA가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 방면에서도 이루어져 있고 도시 건축 그런 방면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서 지원 정책을 되게 편협적으로 한 부분에서만 하면 안 되고 그 나라의 문화 상황도 정치적 상황도 이해하면서 그런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는 이렇게 다방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 4학년 때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 충분히 그에 대한 실행 방안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